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3일 국토부는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은 492개, 총 면적은 159.08제곱킬로미터로 전체 492개 구역 중 60.8%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에서 5km 이내 거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73.6으로 이는 전월 대비 4.4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4월에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이 80선을 회복했고 부산,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전북 등 대부분 지역이 50에서 60선에 머무르며 양극화 기조가 지속됐습니다. 지난 3일 수익형 부동산 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원에 따르면 올 1분기에 신규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는 총 32건으로 분기별 기준으로 역대 최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3월 말 현재 전국 지자체 및 관리기관에서 신설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누적 건수는 총 1,053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산업 경기를 판단하는 HBSI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상승을 한 반면 지방의 주택사업 경기는 부정적 전망이 확산되면서 양극화는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함께 하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매물에 대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릴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함께해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부동산계 유재석이신데요. UNS하우징의 유재석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강의부터 함께할 텐데요. 거래 절벽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 속에서 선방하고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회복세에 진입한 단독 다세대 주택 공략법을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뭐 진짜 어떤 곳들은 좀 뭐 힘든 곳들이 있겠지만 또 어느 한쪽은 또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을 뭐 잘 감지하는 것이 부동산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는 아주 기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회복세에 진입한 그 단독주택하고 또 이렇게 다세대 주택들 잘 또 우리가 공략해서 성공 투자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 회복세에 진입을 했는데 굉장히 조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다 그러면 뭐 아파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아파트죠. 뭐 또 워낙 또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시장이 먼저 부동산의 전반적인 시장 경기를 끌고 가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뭐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그렇죠. 단독하고 다세대 주택이 오히려 앞서서 끌고 나가고 지금 아파트 쪽은 조금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보기 드문 현상이어서 제가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매하고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아파트 쪽에서 뭐 가격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서울 쪽은 다 받치고 있으니까 가격 쪽에서 지금 뭐 많은 또 뭐
이렇게 그 움직임을 보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최근에는. 자, 그런데 거래량 쪽은 지금 많이 지금 좀 줄어 있는 쪽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거, 더더구나 매매 쪽도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보통 시장은 매매 시장하고 전월세 시장이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단독하고 다세대주택 쪽은 매매 시장도 좀 살아나고 있지만 전월세 시장까지 같이 살아나고 있는, 그러니까 투자 수요하고 실수요가 같이 지금 받쳐져 가고 있는 이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지만 뭐 다 똑같이 하진 않겠죠.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많은 거래량이 늘어난다든지 또 매매량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은 대도심 쪽이 되겠죠. 그래도 대도심을 중심하고 대도심 안에서도 역세권을 중심한, 아무래도 뭐 지금 뭐 그 역세권들에 대한 뭐 강조는 아무리 서울 안에서는 강조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다세대주택 뭐 전체 다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대도심하고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집값 상승세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단독하고 다세대주택이 이렇게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는, 이렇게 견인하고 있는, 끌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드문 일이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굉장히 좀 드문 일이다, 이렇게 계속 좀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숫자적으로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회복 신호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매량이 약 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지금 증가를 해서 지금 1개월 만에 3% 했으니까 또 많이 한 거죠. 자, 694건인데 이것이 4개월 만에 첫 반등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좀 어려움을 겪다가 오히려 단독주택 쪽은 거래량이 지금 매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4개월 만에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단독주택 쪽의 매매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월 달에 0.11%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2월 달에도 지금 0.15%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회복세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딱 한 달만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추세선을 보는 게 좋겠죠. 모멘텀을 보는 게 좋겠죠. 전반적으로 지금 회복세에 있다라는 이런 상승, 그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다세대 주택 쪽도요. 지금 매매량 같은 경우가 지금 3월 기준 했을 때 14.4%나 늘어나. 야, 정말 최근에 이렇게 매매량이 그 월 지금 매매량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다라는 게 굉장히 정말 저도 좀 이례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량이 14.4% 두 자릿수 이상 지금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약 한 2,374건, 3월 말까지 다 합치면 약 한 2,500건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아파트 쪽이 1,500건 정도 거래가 지금 3월에 됐었으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서울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매매량보다 다세대 주택 쪽의 매매량이 오히려 1,000건 정도, 그러니까 약 한 1.5배 정도 더 많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정말 회복 시그널이다. 결국 매매량,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보자면 전년 그 같은 작년 3월 대비해서는 거의 뭐 0.3% 정도 또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매매량과 가격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우리가 그 부동산을 우리가 뭐 이렇게 좀 공부할 때 좋은 게 뭐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들이 그냥 이렇게 나타났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어렵거든요. 이것이 왜 나타났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나타났는지, 이런 어떤 이유들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일단 뭐 가장 좀 핵심적인 게 이거겠죠. 땅값이 100개월째 지금 상승 중이다. 정말 이게 100개월이라는 게 지금 제가 봐도 지금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전국 땅값은 100개월 동안 한 번도 전국이죠. 더더구나 서울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땅값
땅값이 계속 올라왔다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올라갈 지금 추세들을 보이고 있는 거침없는 정말 상승세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땅값이라는 게 주택의 원가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아파트 쪽에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들도 당연히 어떤 땅값의 상승 원인이 있을 수 있겠고, 더더구나 뭐 건축비가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분양가를 올리는 부메랑이 돼서 지금 돌아오는데, 특히나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일반적으로 대지 지분이라고 하죠. 대지 지분이라든지 땅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땅값이 올라가면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땅값이 올라가면 다세대 주택의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평가를 할 때 우리가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은 원가법이라는 걸로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원가법이라는 거는 땅값 플러스 건축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땅값을 내가 만약에 5억을 주고 샀는데 거기에다가 5억을 주고 건축비를 주고 했다 그러면 이 집은 10억이다. 이렇게 뭐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이제 원가법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게 땅값 상승이라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그 단독주택의 강세라든지 아니면 다세대주택 쪽의 분양가가 강세를 보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땅값이 올라가니까요. 자, 여기다가 뭐 아파트 규제 쪽이 계속 강화가 되면서 반사 이익을 보는 것도 있겠죠. 사실상 뭐 예전에는 투자 그러면 무조건 아파트 쪽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뭐 보통 우리가 다세대주택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파트가 지금 중위 가격이 서울이 8억 한 2천 정도 되거든요. 집 한 채가 8억 2천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2억 8,800 정도 다세대주택 평균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억 2천, 2억 8,800인데 예전에는 아파트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다세대주택 쪽이 조금 외면받는 이런 시절들이 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파트 쪽이 워낙 규제도 심하고 가격 자체도 지금 8억 평균 가격이 8억 2천까지 올라가 있고, 지금 강남 쪽은 뭐 16억 2천까지 올라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수요자들, 차라리 그러면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2억 8,800이 지금 평균 가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단독이나 다세대주택 쪽으로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뭐 단순한 어떤 가격적인 것들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또 그 이유들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계대출 금리, 그렇죠. 지금 뭐 미 연준에서도 미연방준비은행,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 그런 데죠. 거기에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금리를 인하해라 뭐 이런 요구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최근에 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5에서 1.75로 올라갔던 것도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영향이 컸거든요. 자, 근데 미국 쪽의 금리를 동결하겠다, 미국 쪽에서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계속 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75 정도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는데 3월 말 기준했을 때 3년 만기 국고채, 보통 우리가 그 채권 시장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 1.72%, 그러니까 오히려 기준금리보다도 더 낮은 어떤 지금 저금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속속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계대출 금리가 넉 달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죠. 자, 1년 5개월 만에 지금 최저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3.5%. 자, 이것이 전월보다 0.08%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뭐 부동산 투자할 때는 가계대출 금리 전체적인 것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우리가 보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 3.08%, 뭐 제가 최근에 보니까 뭐 가장 낮은 곳은 2.6%까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또 부동산 투자 쪽에 조금 열기를 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잠재되어 있다.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금리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전 세계 마이너스 금리, 그렇죠. 뭐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이자 자체를 뭐 안 주는 거죠. 자, 채권 시장이 일경 1368조 원. 네, 이거 뭐 정말 어떤 돈인지 감이 안 올 정도죠. 이것이 전 세계 채권 시장에 지금 20% 정도가 마이너스 금리인데 일본뿐만 아니라요. 지금 뭐 마이너스 금리를 가고 있는 건 독일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유럽의 선진국들도 지금 마이너스 금리 채권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저금리 기조가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를 하는 데가 예금만 가지고 있다 보면 인플레이션만큼 물가 상승률만큼도 내가 이자가 안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내가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4에서 5%대의 안정적인 실물 수익형 부동산을 선호하고 있더라. 실물 수익형 부동산이 4%, 5%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국 성공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은요. 자, 일단 1, 2가구 쪽의 소형주택에 좀 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40제곱미터, 60제곱미터들이 강세를 시장에서 보이고 있고 모든 뭐 단독이든 다세대든 소형 지금 1, 2가구가 늘어나니까요. 자, 여기에다가 대도심 역세권 주택의 투자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부동산은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 대도심 역세권 이렇게 투자하시면 정말 뭐 실패할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대형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는 쪽에 투자를 해야 사실상 수익도 수익이지만 나중에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여기에다가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고 임대료가 계속 매월 올라가는 시장이라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대형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는 그런 수혜 지역에 투자했을 때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회복세에 진입한 단독 다세대 주택 공략법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유재성 대표님의 말씀 더욱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무료 특강 소식을 살펴보시기를 바랄게요. 먼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를 주제로 무료 특강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1668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입니다. 대표님께서 한 가지 매물 선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정보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유재성 대표의 이번 매물은요. 바로 중구 오장동의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을지로 4가역에서는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12.43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26.76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8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 거실과 주방, 욕실로 이루어지며 총 15층 중에 11층에 위치할 매물입니다. 가격도 확인해 볼게요. 자, 매매 금액은 약 1억 8,35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7천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6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7,35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350만 원, 월세 시 1억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자, 대표님과 오늘은 중구 오장동에서 함께 할게요.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우선 물건의 추천 포인트와 입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제가 늘 대도심에 투자하라. 뭐 정말 아무리 멀어도 도보 10분 이내 역세권에는 투자하라. 이렇게 늘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에 또 합당한 그런 매물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서울시 2030 서울 플랜에 서울이 어떻게 발전할 거냐. 그렇죠. 말 그대로 도심, 대도심이죠. 도심권. 도심권이라는 거는 지금 종로하고 중구하고 용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도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강남, 그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이런 걸 보고 우리가 3대도심이라고 하는데요.
본 매물이 바로 이 도심권, 그렇죠. 가장 핵심인. 자, 보통 우리가 그 뭐 시내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 그 중심권 안에 보면 지금 종로 쪽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중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지금 용산이 있는데 그 중구 안에서도 보면은요. 지금 뭐 위쪽이 종로고 아래쪽에 있는 도로가 가운데 있는 도로가 을지로고 그 다음에 이제 퇴계로 이렇게 되겠는데 그 안에서도 가운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정말 중심 안에서 중심이고 중심 안에서 또 가운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자, 2호선, 5호선 을지로 사가역에서 네, 도보 5분. 사실 뭐 서울 시내 안에서 더블 역세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안에서도 더블 역세권이 되겠고 더더구나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 같은 경우에도 2호선, 4호선, 5호선이 서잖아요.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인데 거기에서는 도보 4분으로 오히려 더 짧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을지로 사가역 더블 역세권에서 도보 5분, 또 트리플 역세권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도보 4분. 그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죠. 정말 초초 역세권이다. 핵심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중심 업무 노른자이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세운상가 정비구역이죠. 지금 세운상가 쪽에 엄청난 지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려 13만 3천 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 들어오면 현대 글로벌 빌센터가 들어오는 그렇죠. 한전부지 그쪽이 삼성역이 있는 거기가 2만 2천 평인데 지금 저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세운상가 지금 그 도시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무려 13만 3천 평이라는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광평수 토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중심권 그것도 상업지역 안에 13만 3천 평짜리 땅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놀라운 거죠. 이곳이 이제 첫 삽을 떠서 개발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본 매물이 바로 이 세운상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거죠. 자, 중구, 종로, 용산 대도심이 이제 콤팩트 시티로 지금 계속 거듭나고 있다 보니까 세운상가 쪽의 미래 가치, 대도심의 컴팩트 시티의 투자 가치 이런 걸 보고 투자하시면 되겠는데요. 지도를 제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을지로 사가역 그렇죠.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이 되겠고 2호선, 4호선, 5호선 트리플 역세권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이 사이에 바로 본 매물이 입지해 있다라는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종로 쪽에 지금 70만 명의 어마어마한 대업무지구가 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쪽에 GTX, 지금 이쪽에 A노선하고 B노선이 지금 들어오죠. 자, 청량리 쪽으로는 GTX B노선하고 또 C노선이 들어오는데 청량리도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로 대업무지구하고 청량리 쪽에 가운데에 지금 입지를 해 있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뭐 그 하루 유동인구만 1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안에도 15만 명의 지금 어마어마한 또 그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세운상가 쪽이죠. 세운상가가 이제 지금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지금 6구역 쪽에 가장 빠른 게 서밋타워라고 해서 지금 SK텔레콤 제2사옥하고 대우건설 본사가 지금 입주하는 지금 이제 이번 달 준공이 되겠고 지금 6월이면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미 세운상가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쪽 4구역 쪽 같은 경우에도 호텔이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또 빌딩들이 들어오겠죠. 이런 많은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운상가가 완전히 변했을 때 자, 앞으로 3년,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후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세운상가 쪽에서 일어날 텐데 그 변화들의 수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황금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을지로 사가역에서 5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2호선과 5호선뿐만이 아니라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서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매물 투자할 때 결정적인 포인트도 짚어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운 4구역 쪽에 지금 이미 업무시설하고 호텔 등이 2021년에 이제 착공을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세운 6-3-4구역 같은 경우에는 26층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제 중구에도 이런 아파트가 들어오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관리처분 인가를 획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심 업무지구 쪽에 70만 명, 동대문 쪽에
305만 명의 풍부한 임대 수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8월 준공인데 271세대 대단히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고요. 풀옵션은 기본이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들어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깨끗한, 사실 이쪽에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깨끗한 도시형 생활주택들 공급이 없었거든요. 자, 들어가면 뭐 세탁기, 냉장고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아주 넓은 침실까지 잘 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물의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중구 오장동 매물 좀 더 궁금증 남아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1668번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매물의 가격도 살펴볼까요? 자, 일단 뭐 이쪽도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대단히 가격대가 높습니다. 자, 2억대가 넘어가는 것들이 많은데요. 아직까지 여기는 기회가 있습니다. 1억 8,350만 원인데요. 전세가 1억 7천까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1,35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중구 한복판에 투자를 할 수 있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5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구 오장동의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만나봤고요. 자, 그리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특강이 열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02-3153-1668번으로 연락 주시고 꼭 참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표님의 매물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중구 오장동의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입니다. 2호선과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을지로 사가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 12.43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26.76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8월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1개, 거실, 주방과 욕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15층 중에 1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8,35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7천만 원, 월세 시 1천만 원에 월 6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7,35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350만 원, 월세 시 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특강 일정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특강 일정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열리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과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은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예약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2%로 전달 대비 약 0.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4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3.6으로 지난 3월보다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어 주택사업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그럼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보죠. 이해날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자, 본부장님께서
날이 따뜻해지니까 여러분들 임장활동 가보시라고 준공이 된 매물로 2가지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에서 가져와주셨나요? 네, 요즘에 참 날씨 좋아진 것 같아요. 미세먼지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곳은 일단은 역세권이고 그리고 소형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주변에 생활 인프라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준비를 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가 굉장히 주거에 있어서 선호도가 높은 곳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생활 환경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2가지 매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김창범 부부장의 첫 번째 매물은요, 바로 인천 남동구의 9월동 오피스텔입니다. 인천 1호선 그리고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인천시청역에서는 걸어서 약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2.12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2월에 준공됐고요. 오픈형 원룸의 구조로 총 13층 중에 10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매매 금액은 약 1억 1,8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원, 월세 시 300만 원에 월 50만 원 예상됩니다. 약 7,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800만 원, 월세 시 4천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자, 저희 인천으로 가볼게요. 이 인천 안에서도 인천시청역 근처에 이미 지어져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저 일단 물건의 특징과 개요부터 짚어보죠. 네, 이번에 이제 인천에 위치해 있는 바로 이제 9월동에 위치해 있는 이 소형 오피스텔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미 다 완공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세입자까지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월세 세입자까지 입주해 있는 이제 후분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층에는 이제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고 그 다음에 2층부터는 업무시설 그리고 3층부터가 이런 이제 주거용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부 사진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오픈형 원룸의 구조입니다. 오픈형 원룸의 구조로서 이제 어떠한 이제 붙박이장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렇게 빌트인으로 굉장히 한 면을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혼자 거주하는 이러한 1인 가구가 정말 집만 들고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이런 이제 구조와 그다음에 이런 이제 옵션 사항들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샤워부스라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이러한 샤워부스 공간을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한 호실 역시 세입자가 여성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렇게 창문을 열었을 때 굉장한 조망권이 나온다라는 점이죠. 조망권과 그 다음에 이러한 채광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로얄층에 위치해 있고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호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깔끔하게 잘 갖춰진 물건의 모습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개요도 만나볼까요? 네, 이번 이제 가장 가까운 역이죠. 바로 인천의 1호선과 2호선 인천시청역을 도보 4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다 완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입자까지 입주해 있는 후분양의 매물이고 그리고 구조로서는 오픈형 원룸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층수는 13층 중 10층에 위치해 있는 굉장히 로얄층이죠. 그러다 보니까 채광 좋고 그 개방감 좋고 한 호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복합 건물 안에서 13층 중에 저희는 10층에서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는데요. 전망도 탁 트여서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 임대 금액과 매매 금액 살펴주시죠. 네, 이 매매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1억 1,800만 원입니다. 1억 1,800만 원이고 그리고 현재 월세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 50만 원에 현재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고 세입자까지 거주 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월세 세입자가 퇴실을 하고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입주를 시킬 때에는 이 전세금 현재로서는 한 1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맞출 때에는 한 1억 1천 정도 예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이제 임대차 보증금과 그 다음에 대출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지금 현재로서 월세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4천만 원으로 이 월세 부분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전세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1,800만 원으로 투자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확인까지 해봤습니다. 인천 남동구 9월동 오피스텔 자세한 가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
2168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천 안에서도 번화한 지역에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입지도 살펴보죠. 네, 맞습니다. 어느 도시든 중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곳이 바로 도심의 어떠한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심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인천의 중심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겠죠. 네, 이번에 이제 준비한 오피스텔의 위치를 한번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1호선과 2호선, 바로 인천시청역을 도보 약 4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2호선 석천 사거리역까지 도보권에 두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제 그 주거의 환경을 한번 보게 되면은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주거의 쾌적성이 굉장히 도드라진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그 일대 어떠한 이제 인프라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매물지가 위치해 있는 바로 앞에도 이렇게 이제 근린공원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제 인천시청역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한 그 도로공원이라 할 수 있는 중앙공원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이 규모가 만만치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라든지 먹자 상권, 바로 이제 먹자 상권이죠. 9월동 같은 경우에는 이 블럭에 굉장한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들이 이러한 이제 물론 이제 그 역과의 거리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상권입니다. 상권이 발달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이유가 내 집 앞마당에서 어떠한 다양한 인프라들을 쉽게 이용을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에 대한 어떠한 이제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번 오피스텔의 수요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앞에 이제 인천시청이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 경찰청 이러한 공공기관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삼성생명이라든지 현대해상이라든지 시티은행이라든지 이러한 대기업까지 일대에 있고, 그리고 이제 공단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이라든지 자동차 수출 기계공단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수요들. 그렇기 때문에 15만에서 18만 명의 배우 수요를 품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입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살아간다면 쾌적한 그런 입지 조건들을 저희가 따져봤습니다. 주변에 기대되는 호재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호재하면은 특히 이제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이제 GTX라 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GTX 같은 경우에는 A 노선이 있고 뭐 B 노선이 있고 C 노선이 있죠. 그런데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공이 들어갔고, 그리고 C 노선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면제로서 한 2021년도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번 물건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노선은 바로 B 노선입니다. B 노선. 인천 송도에서부터 매물지가 있는 인천시청역을 거쳐 그 다음에 서울의 중심지 도심을 정차한다는 점이죠. 바로 용산과 서울역, 그 다음에 여의도, 그 다음에 남양주로 빠지는 이 B 노선인데, 이러한 B 노선, 이러한 호재로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는 착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도 그 법률을 좀 개편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이 B 노선 역시 착공 일자가 조만간 잡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고, 이런 게 바로 아주 매물지의 직접적인 호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복합몰 사업입니다. 이제 인천 종합버스터미널이 롯데 측에서 이제 인수를 했죠. 신세계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가 롯데 측에서 인수를 했는데, 이곳에 롯데월드만큼의 어떠한 이제 복합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규모를 보게 되면은 부지의 면적은 4만 1,000평, 그 다음에 사업비는 약 2조 원. 이곳에 들어서는 인프라들이 대표적으로 쇼핑이라든지 문화, 주거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최대 규모 복합 단지로 조성 예정 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송파구라든지 그 다음에 하남시라든지 대형 복합몰이 들어섬에 따라서 그 일대 부동산 가격이 어떻습니까? 상승 중에 있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번 물건지 역시 파급적인 이러한 이제 기대 효과를 누려보실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GTX B 노선이 연장이 되고 그리고 복합단지까지 개발이 되면 앞으로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1호선과 2호선입니다. 바로 인천시청역 도보 4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오픈형 원룸의 구조입니다. 분리형이 아니라 오픈형 원룸의 구조이고 그리고 매매가로는 1억 1,800만 원 그리고 전세로 투자를 하신다 하시면은 그 1,80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현재 월세로 임대료가 맞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 50만 원에 맞춰져 있는데 이 세를 안고 플러스 대출을 활용을 한다 하면은 4천만 원으로 월세를 꼬박꼬박 받으실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짧게 정리를 하자면은 현재 임대 중인 수익형 부동산이다라는 점 여기에 임대 수요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점, 관공서라든지 대기업, 그다음에 공단의 어떠한 이제 근로자들, 그리고 이제 주변의 이제 생활 인프라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대형 고속철도 그리고 대형 복합몰이 들어섬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기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한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2월에 준공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오피스텔까지 만나봤고요. 기대감을 안고 본부장님의 다음 매물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김창범 본부장의 이번 매물은요. 바로 강동구 길동의 아파트입니다. 5호선 길동역에서는 걸어서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8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5.23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12월에 준공이 됐고요. 오픈형 원룸의 구조로 총 20층 중에 12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만나보시죠. 자, 매매 금액은 약 1억 6,9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6천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70만 원 예상됩니다. 약 7,6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900만 원, 월세 시 8,3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강동구 길동에서 가져오셨어요. 이번 매물도 개요와 특징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는 이제 길동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동에 위치해 있는 소형 아파트를 준비를 해봤고요. 이미 다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2018년도 12월 달에 완공이 된 후분양의 매물을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준비한 호실을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로얄층에 위치해 있는 상층부에 위치해 있는 호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부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곳 역시 오픈형 원룸의 구조입니다. 오픈형 원룸의 구조인데 그 평수를 보게 되면은 막 소형 평수가 아닙니다. 뭐 4평 또는 5평의 소형 평수가 아니라 7.4평의 굉장히 원룸에 비해서 굉장히 그 면적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내부의 어떠한 이제 시설물들을 보게 되면은 이 붙박이장이 3칸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마련이 되어 있고 미니 식탁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화장실 역시 샤워부스까지 이렇게 이제 준비되어 있는 내부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넓게 빠진 오픈형 원룸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건의 구체적인 개요도 짚어주시죠. 네, 이번 물건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바로 5호선입니다. 5호선 길동역 도보 1부. 실제로 제가 걸었을 때에는 한 30초에서 40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성 걸음까지 생각을 해서 1분 거리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다 지어진 후분양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오픈형 원룸의 구조이고 층수로서는 이제 12층에 위치해 있는 굉장히 로얄층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남성분의 걸음으로는 1분도 채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한 매물이라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물건의 가치를 확인해 보기 전에 매매 금액과 임대 금액 살펴볼게요. 네, 매매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1억 6,900만 원입니다. 1억 6,900만 원이고 그리고 전세로 이제 임대를 예상가를 한번 책정을 해본다 하면은 1억 6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1,000에 월세 70만 원을 예상을 하는데 실제 이 지역에 이러한 이제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러한 수요들이 굉장히 넘쳐난다고 합니다.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 나는 월세로 할 건지 나는 전세로 할 건지 따라서 세입자를 바로 입주를 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임대차 보증금을 활용해서 실제로 내가 투자금 바로 이제 내 돈이 들어가는 투자금으로는 전세 시에는 9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길동 매물 좀 더 자세한 가격 상담을 전문가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할게요. 0231531668번 아래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입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 걸어서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면은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보통 이제 서울 내에서 역세권이라 하면은 도보로 5분, 직선거리로 500m라 칭합니다. 그게 서울에서 정한 역세권이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물건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한번 보게 되면은 바로 길동역입니다. 길동역 5호선이죠. 5호선 도보 1분. 바로 1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초유 역세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변에 이제 이러한 이제 상권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천호동 같은 이 일대에는 굉장히 먹자 라인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먹자 라인이 크게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영화관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러한 편의시설까지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의 토지 용도를 보게 되면은 상업지입니다. 상업지인데 우리가 이제 토지에는 분명히 용도가 다 정해져 있죠. 그 중에서도 상업지가 어떠한 이제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역세권 복합 개발 이러한 부분을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자료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 역 주변 역세권으로 용적률이 17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균 용적률이. 그렇게 되면은 한 필지에 지을 수 있는 그 건축물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서울시의 역세권 평균 용적률을 보게 되면은 205%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동구에는 높은 건물이 조금은 드물다라는 점이죠. 그에 따라서 강동구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강동구 내 역세권 복합 개발. 그러니까 고층의 건축물을 계속해서 지을 수 있게끔 어떠한 종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적률 완화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미래 가치가 굉장히 탄탄한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를 확인해 봤으니까 자 이제는 물건의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만나볼게요. 그렇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어떠한 개발 요소,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번 물건지가 위치해 있는 곳은 바로 길동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매물지 앞에 이렇게 대규모의 천호 재정빈 촉진지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노후된 건축물에서 신식의 건축물로 이렇게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주 수요에 대해서도 또한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내에서 이렇게 재정비 촉진주가 지정된 곳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굉장히 몰라보게 바뀐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곳 역시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은 노후되고 생활에 있어서 기피하는 시설물들이 있겠지만은 차후에는 강동을 대표할 수 있는 굉장히 주거단지, 명품 주거단지로 형성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강동구가 자족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배드타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잠만 자고 일자리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수요들이 많았기 때문에 배드타운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이제 지역이었었는데 계속해서 강동이라든지 고덕 이러한 이제 업무 시설들이 계속해서 들어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이제 마지막 공공 택지 지구로서 금싸라기에 어떠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한 곳 중에 하나인데 이곳에 해외 기업이라든지 국내 기업까지 계속 투자 유치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품격의 어떠한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구축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교산지구이죠.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곳에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5호선이 현재는 상일동역까지 이렇게 운행 중인 게 이 교산지구까지 확장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직선화입니다. 바로 길동역에서부터 준촌역까지 이제 직선화를 한다고 함에 따라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이 되는 이러한 철도 호재까지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가치를 안고 마지막으로 물건 접근 시의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5호선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동역, 초역세권, 도보 1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구조는 오픈형 원룸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투자금.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으로는 전세 시에는 9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8,30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짧게 포인트를 잡자 하면은 900만 원의 소액 투자처, 그다음에 주변에 개발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세권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동구 길동의 아파트 물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단의 정보 확인해 보시죠. 서울 내 개발 압력 높은 소액 투자처 찾기를 주제로 무료 1:1 상담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김창범 본부장님의 매물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오늘 좋은 매물로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02-3153-2668번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계속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